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건강 정보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는 만연하고 우리의 식탁은 가공된 음식들로 채워지기 일쑤이며 몸은 늘 원인 모를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건강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지혜를 잊고 지내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라는 시간의 마법과 생명력이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와 비타민C는 너무나도 친숙해서 오히려 그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방 선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그 평범한 조미료와 영양제 하나 아래 우리 몸에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만성적인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활기찬 삶을 되찾아 줄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이 싹트기 전에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식초와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탐구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좋다는 식의 나열을 넘어 각각의 성분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들여다보고 어떤 종류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때로는 누구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식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초라는 이름은 시큼한 와인을 뜻하는 프랑스어 뱅에그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술이 발효되어 만들어진 산성의 액체를 의미하죠. 그 역사는 실로 유구하여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물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시절 4명의 도둑이 식초에 약초를 담가 온몸에 바르고 시체를 털었음에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도둑의 식초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식초의 탄생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먼저 효모가 과일이나 곡물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세토박터라는 초산균이 이 알코올을 먹이 삼아 산소와 결합하여 아세트산, 즉 초산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발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산 외에도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함께 생성되는데 바로 이 유기산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식초 효능의 핵심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식초를 고른다면 영양 성분과 유익균이 살아있는 초모가 든 사과 사이다, 식초나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숙성시킨 발사믹, 식초 또는 현미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사과 사이다, 식초의 초모는 단순한 침전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로운 효소와 유익균들이 살아있는 군집체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발사믹 식초는 청포도즙을 오랜 시간 졸여서 밤나무, 벚나무, 오크통 등 각기 다른 나무통을 옮겨가며 숙성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풍미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집니다. 현미식초는 동양의 지혜가 담긴 식초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공장인 크렙스 회로를 원활하게 돌리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의 가장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빵이나 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는 곧바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이며 우리 몸의 췌장은 이 홍수를 막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식사 때 식초를 함께 곁들이면 식초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는 셈의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흘러 들어가도록 조절하여 우리 몸이 급격한 혈당 변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스위치라고 불리는데, 이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에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을 깨끗하게 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소리 없는 유행병이라 불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한 AMPK, 효소의 활성화는 간에서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없애도록 촉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처리하는 해독 기관인데 식초 속 유기산들은 간의 해독 과정,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도와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식초는 우리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장을 통해 우리의 뇌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장뇌축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에 든 펙틴과 같은 성분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십조 마리의 유익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은 이 먹이를 먹고 부티르산과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우리 장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의 대부분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큰술을 타서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 먼저 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내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의해 일시적으로 약해진 치아,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만약 식초를 마셨을 때 부드러운 온기가 아닌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수호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과거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리는 오랜 항해로 쓰러져가는 선원들에게 레몬과 오렌지를 먹여 극적으로 살려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임상시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의 간에서 포도당으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을 포함한 일부 영장류는 굴로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 나 그 능력을 진화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 안팎입니다. 하지만 이 양은 괴혈병이라는 급성 결핍증에 걸리지 않을
최소한의 양일 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양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양은 사람마다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몸에 염증이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는 우리 몸의 비타민C 소모량이 마치 불타 없어지듯 급격히 늘어납니다.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주변의 멀쩡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전자 도둑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손상되고 이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비타민C는 기꺼이 자신의 전자를 내어주어 활성산소를 안정시키는 전자 기부 천사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이나 글루타치온이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재충전시켜주는 항산화제의 항산화제 역할까지 수행하며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지휘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비타민C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생성과 기능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면 면역 세포들은 그곳으로 달려가 전투를 벌이는데 비타민C는 이 과정에서 면역 세포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전투가 끝난 후 늙고 지친 면역세포들이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돕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효능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뇌 건강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부신과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쉽게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비타민C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섭취량을 서너 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는 것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비타민C의 대사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변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비융을 함께 섭취하면 결석이 생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식초와 비타민C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강력한 자연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간에 떠도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식초 자체는 분명 산성을 띱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대사된 후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품질의 자연 발효 식초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알칼리성 미네랄만 남게 됩니다. 이를 알칼리성 제1혼이라고 부릅니다. 종이를 태우면 재가 남는 것처럼 식초가 우리 몸에서 연소되면 알칼리성 재가 남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식초는 최종적으로 우리 몸이 과도하게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균형을 잡아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오해, 비타민C는 감기약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감기 바이러스와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대주고 식량을 보급하며 지친 병사들을 격려하는 지원군에 가깝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목의 통증이나 콧물 같은 증상의 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감기를 예방하는 방패라기보다는 감기와 싸워 이기는 과정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세 번째 오해, 반드시 사과 사이다. 식초만 몸에 좋다. 사과 사이다, 식초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연 발효 식초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는 포도에서 유래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고, 동양의 현미 식초는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각 식초는 저마다의 원재료가 가진 고유한 영양 성분과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식초만 고집하기보다는 각 식초의 특징을 이해하고 요리에 따라 혹은 자신의 건강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낸 주정 식초가 아닌 시간을 들여 제대로 발효시킨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 내 몸을 위한 개인화 전략.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따라서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하는 방법도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개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운동인을 위한 전략. 운동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고 다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때 비타민C는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신다면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여 단백질의 흡수와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과 인대를 보호하는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초는 운동 후 고갈된 근육의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다음 운동을 위한 에너지, 비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위한 전략.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건강의 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센터인 부신은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하여 부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된 기분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한 전략.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는 속 건강의 거울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식초는 장내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피부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연하게 희석한 식초물로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헹궈내면 피부의 산성도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 토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민감한 피부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며, 식초와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시작점으로 삼아 자신에게 맞는 종류와 양, 그리고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건강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선택과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거나 다른 약을 드시고 있다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증명한 식초와 비타민C의 힘을 빌려 이제 우리 몸의 건강 주권을 스스로 되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작한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분명 당신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